오늘은 1월 28일, 현재 시간은 11시 반 정도 되었고요. 바깥 온도는 영하 5도, 안의 온도는 9도, 습도는 82%입니다. 여기는 항상 벗어나지 않는 게 습도인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춥거나 덥거나 해도 이 습도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거지도 하고 뭐 이래저래 집안살림 조금 하고 늦잠도 자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늦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얘네들을 해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하려면 정말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가 해 떠서부터 이제는 햇살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반 정도까지는 11시 반? 12시 정도까지는 햇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보여주려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빨리 못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방학이라도 얘네들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댓글에 보니까 이 꼬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틀 정도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 꼬지를 저희 베란다 안은 문을 닫고 있으면 여기가 딱 온도가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 제 환경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제가 이 꼬지 하는 거는 조이스툴로크 금이라서 조이스트로크 금 같은 경우는 입장이 너무 얇고 작고 해서 거실 안에 두고 하면 뿌리가 나오기 전에 얼굴이 나오기 전에 마르는 잎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이제 이 습도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 데다가 놔두려고 하다 보니까 좀 추운 곳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보여드렸더니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드릴 걸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뒀더니 이 꼬지가 너무 더딘 거죠. 저도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보니까 시작을 같이 하신 분들이 이 꼬지에 소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꼬지를 베란다에서 거실 창가 바로 앞에다가 두는 걸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아니면 너무 거실이 따뜻해서 불을 많이 떼신다 하면, 너무 따뜻하다 하면 그쪽 말고 부엌 창가 햇살 들어오는 곳이나 아니면 다른 방 쪽에 햇살 들어오는 곳,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안 따뜻한 곳에다가 창가 앞에다 두면 걔네들이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이제 봄이 곧 다가옵니다. 이제 1월달 가고 2월달이 더 접어들면 그 꽃샘추위가 있죠. 그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먼저 알아채요. 이 꼬지도 뜯어 놓으면요, 엄마 몸에서 떨어지기는 했어도 봄이 오는 거는 기똥차게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와, 아메치스도 안 보는 사이에 밑에 얘네들 자구를 단 게 아니고요. 자구를 단 게 아니지? 자구를 단 게 아니라 조금씩 따로 심어준 겁니다. 요렇게 너무 얘가 헐빈해서요, 경매에서 받은 게 있었어요. 아메치스 안 될 것 같다 해서 그냥 했는데 얘가 걸려가지고 아유, 몇천 원 안 되게 걸려가지고요, 얘를 여기에다가 같이 심어줬어요. 얘가 너무 숱이 없고 자구도 잘 안 달아주는 것 같아서 볼품이 없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그렇죠. 봄이 다가오면 얘네들이 먼저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다리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저 못 기다리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다고 하시면 흙에다가 상토 5, 마사 5 해가지고요. 아니면 섞어 쓰는 배양토에다가 상토를 조금만 더 섞으세요. 그래서 흙을 똑같이 분을 좀 너무 깊은 분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리가 용이하다고 하면 그냥 넓은 것까지도 할 거 없죠. 제가 제일 요렇게 만들기에 제일 좋은 거는요,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이 꼬지보다 반찬통 하나에다가 한 가지를 와락 심어서 케어하는 게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름을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을 한 곳에다가 모았다가 심으면요, 성격이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밭에다 심은 애들은 솔직히 못 찾아줍니다.
얘랑 비슷한 것 같아서 심어줬는데 나중 되면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옮기기 편하고 지금 제가 잠깐만요. 요거는 반찬 국그릇통으로 해서 왔었거든요. 뭐 하나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활용통에서 가져온 아이들도 많아서 요런 통에다가 심어서 왔다 갔다 하면요 하기 좋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여기에서 풍성하게 크다 보면 자리가 아무래도 비좁아 보이죠. 원래 더 빡빡하게 심는데요. 요렇게 심어 놓으면 웃자람도 좀 덜하고 얘네들이 물을 서로 나눠 먹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형제들 많이 있는 집에 아이들이 서로 형제끼리 이거는 누구 거 나누는 거를 더 잘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따로 이렇게 크는 아이들을 합식해 놓으면요. 세력에서 밀려가지고 태화되는 아이들이 곳곳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꼬지에서는 얘네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크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도 태화되는 애들이 있지만 서로 그렇게 막 땅 다툼하거나 물 다툼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러지 않아서 요렇게 심어서 얘는 냅다 들였다 하기 참 좋아요. 얘가 그람수로 몇 그램 많을 거 1kg가 아니죠. 500? 500 될까요? 600이나 500 무게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을 지금 한껏 먹었는데 요렇게 되면 냅다 들였다가 좋아서요. 햇살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이 꽂을 때부터 굳이 화분에다 심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화분 쓰시는 분들은 왜냐면 얘가 최대한 바깥으로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무겁고 하면 그러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바깥에 내놓으실 때는 혹시나 낙하할 때 큰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레드벨인데요. 어떤 분이 홍옥을 이제 20개 입장을 떼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흙 위에다 얼려놓고 아마 입장이 4개? 4개였나? 5개였나? 잎이 조금 이제 자구가 조금 나오고 뿌리가 났다 그래요. 근데 그 위에다가 스프레이를 이틀에 한 번씩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그게 따로 관리하면서 흙 위에다가 낳는 애들만 심어준 것 같으면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다른 아이들 잎꽂이가 다른 쪽은 하나도 안 돼 있고 뿌리도 나오지 않았고 이런 애들을 흙 위에 이렇게 까뜩 해놓고 한두 개의 뿌리가 나고 얼굴이 났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스프레이를 하시면요. 뭐가 문제냐면 기존에 나와야 되는 입장들이 물을 수가 있어요. 물 찬다 그러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2 정도가 다 이꼬지가 나올 때 얘네들은 그렇게 차이가 한두 개 그러니까 한 4개, 4~5개가 났다고 하면 그 뒤에 다른 입장들이 뭐 10일 뒤에 20일 뒤에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조만간 메추리 왜 알 품어서 저기 뭐죠 기계에다가 알 여러 개 넣어놓고 깰 때 보면 한 개 나오고 뭐 이틀 상간에도 쭈루룩 나오는 것처럼 얘네들 그렇게 짧게는 아니지만 4, 5일 상간에 거짓 나올 애들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물 주는 거는 스프레이 뿌리는 거는 조금 멈췄다가 저는 그 정도 되면 물도 주지 않습니다. 잘 안 줘요. 근데 단지 흙이 너무 바짝 말랐을 때는 얘네들이 조금 뿌리 내리거나 이런데 도움을 주라고 조이스툴로큼 제가 지금 그 흙에다 얹어놓고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저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 줬나? 물을 살짝만 적셔줍니다. 윗면에.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투명한 거니까 보니까 한 요 정도만 적게끔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뿌려주고 그 뒤로는 이틀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 줘버리면 얘가 입장이 나오기 전에 입장이 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분하고 그 댓글을 제가 그렇게 남기고 두 번째 댓글을 다시 못 받았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저는 스프레이해서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키워와서 성공하셨다 그러면 그분의 방법이 거기 사시는 곳하고 만든 거니까 제 경험이 여기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니까요.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장이 엄마 잎을 달고 있으면요. 굳이 제가 따로 물 관리를 하지 않아도 당분간은 얘가
엄마 입에서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조금씩 난다. 흙 위에 얹어 놓으시면 얘네들이 길을 찾아서 알아서 이제 심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입에서 공급을 좀 받고 다른 애들도 깨어서 이제 입장도 나오고 뿌리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면요. 나중에 물을 조금씩 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화분에서 보고 한 80% 정도가 뿌리가 났다. 이제 그때부터 물관수를 조금씩 해주시면 돼요. 물을 스프레이로 하는 것보다는 물을 약병 있잖아요. 애기들 약 먹는 병 아시죠? 10ml? 10ml짜리 괜찮고 15ml짜리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물량을 못 맞추겠다 하시면 거기에다 한 병을 담아가지고요. 그 한 병을 쭉 짜서 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그 정도로만. 그렇게 해서 이틀에 한 번꼴로 물을 주세요. 그 정도는 아마 위에 흙만 젖을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왜냐면 제가 물을, 원래 동영상을 찍기 전부터 제가 이꼬지를 유튜브 하기 전부터 이꼬지를 이렇게 키웠잖아요. 얘네들 키울 때 제가 약병 하나만 줘야 돼. 재면서 준 게 아니라서 지금 딱히 지금 생각해보면 한 이 정도일 거다 같아요. 여기서 보면 위에 흙만 이렇게 젖는 거죠. 요 정도만 젖을 거예요. 그 정도 주면.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갓 뿌리를 내려. 지금 얘네들은 뿌리가 밑에까지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물을 흥건하게 주는 거지만 이제 이꼬지 갖고 심은 것 같은 경우는 뿌리가 정말 얕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물을 밑에까지 쑥 줘서 흙을 너무 적셔 놓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뭐 2, 3주, 4주 지나면 이거 뿌리가 쭉쭉 내려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 물을 조금씩 더 늘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겨울에 물관수 했던 것들이 여기 안에서 얘는 지금 목말라요. 이렇게 다 다릅니다. 얘는 석연화 그 이꼬지인데요. 석연화 금 이꼬지랑 석연화 이꼬지랑 같이 돼 있을 텐데 아직 금 발현이 되었다던가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얘가 목이 마르네요. 얘가. 근데 다른 애들은 입장이 너무 단단해요. 단단하고 얘도 그러네. 얘도 단단하고 얘도 아마 목이 좀 마르지 싶어요. 아니네. 얘도 좀 단단하네요. 얘가 제일 목마르고 얘는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꼬지는 너무 말려가면서 키우지 않으셔도 된다고. 흙이 좀 마른 상태를 보고 얘네들한테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흙 상태를 보세요. 흙이 바짝 말랐는지가 중요합니다. 얘가 투명한 풀분이라서 그나마 좋은 거는요. 흙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들어보시고 밑에 뚫렸던 거 있잖아요. 뚫린 물구멍? 그 사이로 저는 그걸 깝니다. 아이고, 갑자기, 난석. 난석 작은 거를 깔아요. 그러면 난석은 물을 먹고 있는 게 있잖아요. 걔네들이 물이 어느 정도 말랐다 싶을 때 얘네들한테 다시 물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주고 이제 어른이란다. 이게 성장 다한, 다육이에게 물 주듯이 얘네들을 주고 있어요. 요 아이도 그렇고 요 아이도 그렇고 근데 이 아이는 좀 챙겨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요 몇 개, 둘, 넷, 여섯, 8개인데 얘는 물을 주고 조금 이따 다른 애 물 주고 하는 것도 얘도 기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전체 관수로 물을 주거든요. 그래도 아무런 뭐 문제가 일으키긴다던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정도 되는 애들이 물 주는 거는 나중에 제가 물 준다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화분도 확인하시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물이 빨리 마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늦게 마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흙에 물이 제가 물 준다 할 때도 화분에 흙에 좀 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나중에 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환엽 속록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엄마 잎을 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가 건 2년을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잎을 달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이 프리티 그 철화도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프리티 철화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프리티 철화를 보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보고 철화같이 보이셨나봐요. 얘가 패치핑크인데요. 패치핑크인데 원래 엄마 얼굴은 얘예요. 얘고 얘가 꽃대처럼 올라온 건데 얘가 작년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또 꽃대로 바뀔 것 같죠? 여기 꽃대인 것 같으네요. 그쵸? 그러네. 얘 꽃대로 잡혔네요. 그러니까 얘가 꽃대로 잡혀서 나온다 싶었는데 얘가 자구처럼 크길래 자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주 실한 꽃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구처럼 저를 속이고. 근데 이 아이는요. 꽃대 꽃 피는 것만 살짝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여기 이쪽 부위 지금 머리가 두 개예요. 두 개고 밑에 자구가 있고 한데 여기에도 꽃대가 많이 잡혀 있었어요. 여기도 꽃대가 될 것 같으네요. 얘는 꽃대가 언제 왔지? 얘가 여름도 지냈거든요. 저랑. 그러면 꽃대를 얘는 도대체 와 1년이 아니라 한 10개월 가까이를 물고 있다가 꽃대로 바뀌네요. 얘도 꽃대 같은데 근데 여기 뒤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 얘를 꽃대였는데요. 제가 자구를 잘라줬어요. 근데 얘가 워낙에 튼튼한 아이인 거죠. 꽃대에서 자구를 잘라주고 입장이 하나도 안 붙어있게 해주면 이 꽃대가 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떼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초점이 안 맞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꽃대가 마르는 게 아니라 자구를 내어주더라고요. 얘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꽃대 잘라준 자리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자구가 나고 있습니다. 한 개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근데 여기 꽃대 요 안쪽에서 지금 자구가 하나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꽃대도 유심히 보고 그냥 요번에는 지금 얘도 지금 자구같이 생겼잖아요. 그 옆에서 보면 자구로 나오는 것 같고 위에서가 꽃대로 바뀌는 거라 지금 단수 차이도 없어요. 자구처럼 이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얘는 꽃이 피고 나면 요 위에 부분만 잘라줄까 합니다. 이제 그러면 자구가 많이 달리지 않을까 또 싶어요. 그리고 밑에는 자구가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이꼬지로 제가 심어준 것 같아요. 여기 밑에에서 이꼬지가 나고 있길래 심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밑에까지 여기까지 입장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입장이 여기에서는 한두 개 붙어 있고 띄엄띄엄 있어서 제가 떼주었고요. 이꼬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꼬지가 좀 커봐야 알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프리티랑도 닮은 것 같아요. 닮은 것 같고 패치 핑크가 지금 여기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고수티랑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 요거 보고는 프리티 철화도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어쩌다 보니 패치 핑크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도록 이야기하게 됐네요. 이왕 뺀 김에 페리도트를 한번 가까이서 찍어봅니다. 아, 너무 이쁘네요. 이 아이는 아우 미모를 감춰지지 않는 어디 사이에 껴있어도 키가 커요. 얘가 이렇게 목대가 깁니다. 저 이렇게 목대 긴 거 부담스러운데 아, 자르고 싶어도요. 아이고, 잘라서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밑에서 자구를 조금씩 내줘요. 얘는 보통, 그러니까 패치핑크 같은 경우는 엄마 얼굴 있는 데서 자구를 내주는데요. 얘는 이렇게 밑에 하단 부분에서 자구를 내주고 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얘는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이 밑에 심어줬거든요. 올 때부터 부러져가지고, 와가지고는. 얘는 한몸 군색이 아니더라고요. 강몸이긴 합니다. 얼굴 큰 아이들이 따로따로해요. 그러니까 얘랑 요 뒤에 밑에 자분한 아이랑 한몸이고요. 여기 원래 있었던 얼굴이 옆 밑에다가 심어줬습니다. 아, 이쁘죠? 요렇게 크고 있어요. 밑에 있는 자구들이 얼른 빨리 커주면 이 목대 긴 것들이 좀 가려질 것 같다 싶은데 어떻게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얼굴이 색인 거죠. 얘 색이니? 어떻게 되는 거니? 아니네요. 세 개가 아니네. 두 개씩 잡혔네요. 짝수를 좋아하는 페리도트입니다.
요렇게 이쁘게 너무나 이쁘죠? 꽃대가 조만간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요 아이가 아리엘인데요. 요게 이제 물을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잘 먹는 아이들은요, 연습도 잘 돼 있고, 똥똥하게 밥 많이 먹는 아이들은 밥 많이 먹듯이 다육이도요, 물을 많이 먹는 아이들, 습관적으로 많이 먹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아리엘이 이렇게 빨리빨리 물을 먹나요? 밑에서 물이 좀 고파하는 입장들이 벌써 보입니다. 얘도 물관수를 해준 것 같거든요. 아직 물을 못 먹은 건지, 얘가 말랑말랑하네요. 밑에 입장이. 아, 이쁩니다. 요렇게 이쁜 아리엘을 두고 경매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리엘이 나오잖아요. 아우, 또 손이 간질간질한 거죠. 너무 이뻐서 처음부터 다시 키울까? 이러면서. 이 아리엘도 이꼬지를 제가 성공을 못했어요. 아리엘도 이꼬지로 성공하고 싶은데 입장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리엘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또 저에게 아리엘이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너무 이쁜 우리 집에서 머리 큰 대품 아리엘입니다. 루비 레크레이션인데요. 맞다. 루비 레크레이션? 이상한데. 어쨌든 루비인데요. 얘 진주 목걸이에 벌써 물이 많이 말랐는 것 같아요. 다시 그 물을 줘야 될 것 같고, 이 아이는 진짜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치렁치렁하게 많이 처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쪽에 해를 많이 못 본 아이들은 여기는 풍성한데, 여기 풍성하죠, 여기는.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요? 여기는 풍성한데, 여기 돌아서 가는 이쪽 부위는 풍성함이 좀 덜해요. 꽃대를 올리기는 했는데 얘가 꽃대 올린 지 지금 3주가 넘어갔는데 꽃을 못 피고 있어요. 추워서. 아, 얘를 물을 한번 완전하게 빵빵하게 먹이고 난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흙이 좀 마르면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얘는 워낙에 뿌리도 잘 내리고 튼튼한 아이라서 여기에 심겨져 있는 아이를 분갈이 할때 같은 분에다가요. 같은 분에다 더 이상 큰 분을 갈 수가 없어요. 얘는 이게 최대한의 큰 분입니다. 이게 다이소에서 있는 철통 같은 건데요. 여기에다가 얘는 좀 처지는 게 많아서 이 고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 꽃고리로 만든 건데요. 이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에다가 할 거고요. 얘네들을 커팅할 거를 잘라주고 얘네들을 바깥으로 다 돌릴 거예요. 그래서 속에 흙을 채우고 얘네들을 위에 자른 거를 안에다가 심어줄 겁니다. 그러면 정수리 부분이 이 부분이 헐빈하지 않고 여기처럼 빼곡하게 있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생각대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얼른 해서 이쁜 모습으로 다시금 자리 잡은 모습을 보고 싶네요. 아이고 어쩌다가 위에가 이렇게 없어진 거야. 밑으로 다 밖으로 빠져나온 것 같죠? 얘는 이제 데리고 가서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뒷부분은요. 친구가 울산에 사는 친구 있잖아요. 울산에 사는 친구가 다육이를 정말 잘 키웁니다. 아직 만 1년 이제 돼가겠네요.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그 친구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울산에 살다 보니까 날씨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하고 이렇게 다육이를 키웠나가 중요한 거죠. 진짜 바깥에 잘 내보냅니다. 영하 3도 정도밖에 안 떨어지네? 무조건 나가는 거죠, 전체가. 그래서 바깥에서 노숙을 하는 다육이들. 근데 지금 현재는 온도가 너무 울산에도 많이 떨어지는 날이 있어서 안으로 다 들어왔는데요. 베란다가, 넓습니다. 진짜 넓어요. 그 베란다 안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를 동영상을 또 찍어서 제가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더라고요. 보내준다고 찍었어요. 근데 찍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걔가 더 잘 찍어준다고 탭 있죠. 그러니까 휴대폰보다 조금 더 큰 기계로 찍었죠. 찍었는데 비율을 휴대폰 비율로 찍어줬어야 되는데 얘가 4대 3 아니면 8대 뭐 정도 될까요? 옆에가 잘리도록 심었어요. 찍었어요.
그래서 화면이 편집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편집하면 옆에 화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큰 얼굴로 찍었는 거라 한번 제가 친구의 다육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정말 이쁘게 잘 키웠어요. 색깔 물도 확실히 안에서 물드는 거랑 바깥에서 물드는 거랑 전혀 딴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인데요. 찍어달라고 했더니 휴대폰 비율로 찍어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얘가 키운 지가 지금 1년, 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이쁜 아이들이 더 많죠. 좋은 걸로만 데려온 거는 아니고요. 거진 다 경매입니다. 예, 얘도 경매로 거진다 산 거라서요. 들쑥날쑥한 얼굴로 데리고 왔는데도 밖에서 노숙을 많이 하니까요. 이렇게 얼굴이 달라집니다. 지금 제 것이 아니라서 이름을 다 불러드리지는 못하지만요. 얘는 키우는 환경이 음, 영하 3도를 기준을 잡고 영하 4도까지도 기준을 잡는데 겨울에는 제가 영하 3도까지만 기준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밑으로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모든 다육이가 거진 다 나갑니다. 나갈 수 있을 만큼 나가요. 근데 베란다 안에도 있어요. 근데 얘네 베란다가 남쪽이라서 남향이라서요. 겨울에 햇살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낮 온도가 한겨울에도 뭐 20도가 넘어간다고 한다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만 있어도 얘네들은 클 거예요.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가는 게 더 이쁘다는 걸 얘가 아니까 최대한 바깥으로 내보내서 얘네들 얼굴을 다지는데 너무 이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부럽습니다. 저랑 똑같이 데리고 온 아이도 저보다 더 얼굴이 이뻐요. 저는 들어와 봐야 햇살이 노숙한다고 해도 5시간 안팎으로 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는 거진 하루 왼종일 받는 거라서 그런지 한여름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그게 아니라 겨울이나 봄이나 가을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지 힘든 게 있다면 밑에 층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거죠. 물 주기가 힘들죠. 물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위에서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물을 준다고 하면 꼭두 새벽에 아무도 안 다닐 때 물을 얼른 도둑비처럼 준답니다. 아니면 비 올 때까지 기다려요. 청옥금인가? 청옥인가? 이쁘죠? 얼굴이 이제 따글따글해집니다. 제가 그러니까 물 주는 게 조금 힘들다는 것 뿐이죠. 만약에 얘가 물 주는 게 양껏 내가 주고 싶을 때 마음대로 줬다 그러면 얼굴이 아마 더 통통했을 겁니다. 물 조절이 쉽지 않아서 살짝 살이 좀 빠져 보이는 것도 있고요. 얼굴을 더 통통하게 키우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물 주는 게 완전히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통통하고 아마 입장이 터져나갈 정도로 물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에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안 왔다고 합니다. 우리 쪽에서 비가 올 때 거기는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많이 굶겼겠어요. 애처로운 아이들. 이렇게 놓고 키우는 곳을 최대한 많이 창틀에다가도 저렇게 많이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 풀분보다는 소자보다 미니 사이즈죠. 더 작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위에 사이즈가 5 곱하기 5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소주잔이 저 중간에 동그란 게 소주잔인 것 같은데 그게 있는 거 보면 아마 사이즈는 5 곱하기 5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고 잘 키우죠? 장소가 최대한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다 놓다 보니까요. 저 아이가 이름이 뭘까요? 너무 이쁩니다. 어떻게 저렇게 꽃송이처럼 다글다글 할까요? 친구하고도 내 이야기 한 거지만 키핑장에서는 키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쁜 아이들을 매일같이 봐야 되는데 매일같이 키핑장에 다닐 수 없으니 아쉬워서 안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주변에 이제 식구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키우는 사람만 친구만 좋아라 해서 막 키웠는데요. 이제 얼굴이 이뻐졌잖아요. 한 번씩 남편이 나와서 이쁘다고 사진도 찍어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제 친구도 노숙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아유, 너무 좋은 거죠. 이 정도면, 너무 이쁩니다. 이게 레티지아일까요? 레티지아 매직잼인가? 너무 이쁘게 색깔 물도 들고요. 아, 제 얼굴하고는 많이 하게 틀리네요. 저는 입장이 너무 없는데, 와, 입장 수도 많고 이쁩니다. 얘가 호빗인 것 같아요. 염자가 아니라 호빗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색깔 물든 거 보세요. 손톱도 세우고.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을 키웁니다. 저는 한 2년, 3년, 2년 정도 걸려서 이만큼이었는데, 얘는 1년도 안 돼서 이만큼을 키우고 있으니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정리하게 이렇게 총 정리해서 지금 새로 단장을 한 거래요. 너무 나지막하게 있는 뭐죠, 이거. 정리를 해놓으니까요.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다시 그 밑에를 놓는 책상을 샀다 그래요. 여기서 정리해놓고 앞에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키운다고 합니다. 야, 정말 깔끔지죠. 저희 집 베란다고는 너무나 구분 잘 되게 너무나 대비되게 이쁩니다. 베란다가 너무 부러운 친구네 집. 짱인 것 같아요. 울산 내부 밑으로 사시는 분, 남쪽 지방에 사시는 분 최고입니다. 위쪽에 사시는 분은 여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름이 울산보다는 더 보내기 좋겠지요. 여기까지 친구의 것을 보여드렸고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시간이 너무 늘어날 것 같아서 내일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도 오늘 즐거운 다육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